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처음으로 보이는 팟캐스트 하는데, 올해 목표가, Don't be afraid of being seen 이거든요. 나를 보여주기를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고 내 모습을 내가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런 목표도 있기 때문에, 저도 용기를 내서 마지막 날에 드디어 찍어봅니다. 원래 준비를 이렇게 다 해서 왔는데, 10일 동안 있으면서 매일, 아, 오늘 이렇게 하면 해야지. 저렇게 하면 해야지.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가야지. 하다가 결국은 계속 못 하다가 마지막 날에 오늘 아침에 뭐 요가도 하고 차도 마시고 와서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아, 이거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카메라를 켜게 됐어요. 어, 작년에 무언가 인터뷰를 했었던 송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송이의 어떤 강연을 우먼스 베이스 캠프에서 듣고 되게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그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 코어에 힘을 길러야 된다. 그래야지 인생에서 운전석에 앉을 수 있고 그 차 안에서 도망칠 수 없다. 코어 힘을 길러라. 라는 거였는데 저는 그때 그게 너무 충격이었던 게 그때 마침 이제 운전을 배운 지 1-2년밖에 안 되기도 했었고 뭔가 계속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 차에 운전석에 내가 안 앉아 있는 거야. 뭐 아버지가 됐든지 그때 만나던 사람이 됐든지 대부분 정말 그런 가까운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어떤 구조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사회에 의해서 그냥 계속 끌려간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인데 계속 이 차가 무섭게 절로 가는 거야. 근데 내가 가고 싶은 데는 저긴데 계속 고속도로를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빨리 이걸 도망쳐야겠다. 그래서 달리는 차 안에서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어디에 도착하면 아니면 어디 휴게소에 들릴 때 문 열고 도망쳐야지? 약간 그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계속 그걸 실패를 했어.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냥 다쳐도 상관없으니까 이걸 깨고 나가야겠다. 그냥 문을 열고 어디 하나가 부러져도 상관없으니까 지금 뛰어야겠다. 나 여기서 못 살아. 이렇게는 절대 안 돼.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조건 밖으로 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웃도어나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결됐던 계기도 제가 평소에 생활하고 같이 일하고 소통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답답함을 많이 느꼈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가족과 직장과 어, 다 먹고 사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송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어 힘을 길러야 된다. 네가 운전석을 잡아야 된다. 운전대를 네가 잡지 않으면 이 카르마, 이 자동차는 영원히 반복된다고. 지금 이 생에서 못하면 다음 생에서 또 그러고 있을 거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막 정신이 반짝 들었어, 그때. 아, 내가 내 힘을 기르고 내가 운전대에 앉아서 내가 가고 싶은 데 갈 생각을 왜 못했지? 그래가지고 뭔가 그때 제 안에 뭔가 변했어요. 그 속도들이 천천히 쌓여가지고 작년에 모여라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송이 같은 친구들을 다시 만나서 모험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저한테는 배움이고 연습이고 정말 소중한 대화들이었거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저도 스스로 하나씩 알게 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 킹킴이 모여라를 하는데 왜 킹킴은 모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슨 모험을 하고 있는지, 또는 왜 이거를 하는지 왜 얘기를 안 하냐. 그래서 영화를 꼭 찍어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매번 아니다. 나는 100명까지 다 하고 나면 영화를 찍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제가 모험하는 여자들의 라디오라는 그 라디오라는 아이디어가 정혜윤 PD님의 삶의 발명이라는 책에서 온 표현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언어를, 그 마법의 말, 내 삶을 재구성하고 새롭게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을 주는 말을 자기가 찾으면 그 말을 계속해서 세상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 수신을 계속 해야지 사람들이 듣고 같이 가는 거라고. 근데 그게 예시로 나왔던 이야기가 어, 나의 문어 선생님이라는 다큐멘터리였어요. 근데 그 감독도 삶에서 큰 충격과 상실과 단절을 겪고 그 고통을 회복하고자 자신의 고향인 남아프리카로 가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어디 정말 저 밑에 있는 어떤 해안 절벽 같은 데 자기 집으로 가는데 거기에 이제 미역 숲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미역 숲을 좋아하고 또 차가운 바다에서 프리다이빙 하는 이제 그런 다이버였는데 거기서 문어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 문어라는 다른 존재에 따라서 계속해서 만나러 가고 만나서 그 문어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어떤 그 삶의 흐름과 이치를 알게 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 스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거는 얘기는 하지 않고 꼭 보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좋아하는 친구들하고는 한 번씩 꼭 볼 만큼 너무너무 좋아하는 다큐멘터리거든요. 그리고 항상 눈물을 흘리는 부분이 있어. 진짜 그냥 경이롭거든요. 삶이 회복할 수 있다는 게. 내 상처를 피하기만 하는 게 답은 아니라는 거? 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모험을 생각을 하다가 어쨌든 저한테 가장 큰 모험은 제 모습을, 제 목소리를, 제가 생각하는 거를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이야기 하고 싶어가지고 마이크를 켰고요. 음, 뭐 울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음, 어쨌든 크라비에는 클라이밍 하러 왔어요. 저번에 윤서랑 리밍에서 클라이밍 했던 이야기 올렸는데 클라이밍 하는 친구들이 다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모여라 팟캐스트에다가 그렇게 찐 그냥 클라이머들끼리 자기 얘기하는 거 그 누가 재밌다고 듣냐. 그래서 그래서 아니 그래가지고 나름 크랙 클라이밍이 뭔지 왜 클라이밍 하러 거기까지 간 건지, 그 무슨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공감 클라이밍 스쿨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같이 다녀왔던 클라이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전 나름 얘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일단 좋은 신호는 전혀 클라이밍 모르는 친구, 저의 사랑하는 친구 란이 너무 재밌었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모모들도 재밌게 들었길 바라면서,
하여튼 저는 또 클라이밍 하러 왔어요. 진짜 10일 내내 전지 훈련 갔다 왔어요. 제가 조금 살이 빠진 것 같은데 진짜 실제로 빠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옥수에 있는 손정준 클라이밍 연구소라는 곳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연구소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저희 소장님이 박사님이시자 예, 코리아 넘버 원입니다. 그래서 옥수는 제가 별명을 하나 지었는데 옥수포드라는 것이에요. 클라이밍의 명문인데 음, 스포츠 클라이밍, 트레드 클라이밍, 뭐 어떤 클라이밍의 종류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 아트 오브 클라이밍을 정말 자신의 몸과 인생으로 끝까지 살아내고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의 가장 유명한 스포츠 클라이밍의 성지 선운산이 있는데 거기서 그레이드가 11B라는 예를 들면 왕초보가 한 달에서 세 달 정도 하면 진입할 수 있는 단계가 5.9면 10 레벨로 가는 거는 1년 또는 어떤 사람은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평생 못 갈 수도 있는 게 10이거든요. 근데 10에서 11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쨌든 그 유명한 루트 이름이 새내기인데 새내기를 깨고 떡을 돌리는 문화가 있는 그런 연구소고 이제 새내기가 돼야지 우리 연구소 새내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로 이제 저는 아직 새내기는 아니고 그냥 약간 옥스포드의 서당계 정도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어쨌든 왜냐면 이제 제 친구들이 제가 항상 클라이밍 막 열심히 하고 맨날 운동한다고 그러고 주말마다 산에 가 있고 막 여행까지 온다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가지고 이제 저는 댕댕이라고 한번 밝히고 싶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작년 5월 달에 이 티켓을 끊었거든요. 그래서 끄라비에 가는 거를 1년 내내 기다렸어요. 근데 그거를 그 끄라비에 간다라는 게 중간중간에 희미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더 큰 일들이 저한테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사도 그렇고 회사 일도 그렇고 음 뭔가 팟캐스트를 이어가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맞이한 어떤 생각의 변화라든지 삶의 변화들이 뭔가 축적되다 보니까 몸이 진짜로 무거워졌어요. 뭐 실제로 운동을 못해서 또 여러 가지 이슈로 많이 먹게 되면서 제가 좀 더부살이를 하면서 굉장히 식이 습관이라든지 먹고 자는 이게 완전히 틀어지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괴로웠었고 옥수는커녕 그냥 집 밖으로 운동하러 나가는 것도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냥 겨우 일어나서 그날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한테 응답하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큰일 나는 그래서 민폐를 끼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일만 겨우겨우 하면서 버텼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인제 개인적으로는 벼룩시장도 엄청 많이 하고 이사도 가고 이사 갈 곳을 정하는 것도 인제 다 6월, 7월, 8월 이럴 때였으니까 그래서 작년 한 해 전체가 정말 어 정말 그냥 을사년 그 자체였다. 예. 그냥 허물벗기와 세상이 그냥 다 어그러지는 그래 가지고 억가당하는 그런 느낌 아세요? 아니 도대체 세상이 나한테 왜 이래? 나 이제 진짜 괜찮은 줄 알았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이 회사 사람은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왜 갑자기 승진하는 거야? 뭐, 왜 프로젝트 이런 거야? 왜 발주처 나한테 이러는 거야? 등등 화가 엄청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 모여라라는 아름다운 팟캐스트와 배움의 여정을 시작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매번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거 듣는 사람이 있기는 할까? 뭐, 그때 이제 이사 때문에 바쁘고 되게 아프면서 한두 달 쉬었는데 연락을 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용기 내서 또 하고 또 나도 모르게 인터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니까 또 계속 하게 되고 그러다가 연말에 정혜은 PD님을 다시 만났는데 저한테 라디오는 정말 아름다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또 갑자기 눈물 날라고 하는데 왜냐면 말이 빛이 돼서 전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음성이나 전파로 바뀌는 거는 에너지가 한번 다른 물질로 바뀌는 건데 그 과정이 정말 아름답고 또 레코딩으로 남는 거라서 언제든지 다시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대화는 그때 딱 한 번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모모들 저에게 시간을 내줘서 같이 대화하는 무언가 친구들 그리고 또 이렇게 들으면서 함께 대화하는 모든 모모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끄라비에 와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4, 5월에는 끄라빌 진짜 오고 싶었어요. 일단 클라이머들의 성지이기도 하고 겨울에 태국을 간다? 따뜻한 나라로?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뭔가 클라이머들이 끄라비에 있는 사진을 보면 다 약간 비키니 같은 거를 입고 완전 막 등이랑 팔이랑 근육으로 완전 가득한데 바다가 보이는 되게 멋있는 루프? 이렇게 천장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굉장히 가파른 바위를 올라가는 그런 영상이나 사진이 진짜 많아요. 물론 이렇게 전설적인 루트들은 그런 게 많기도 하고. 근데 그것들이 당연히 레벨이 엄청 높겠죠? 근데 이제 저는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11이 돼서 가야겠다라는 목표 아닌 목표를 그때 세웠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은 이제 작년 12월이었으니까 정말 1년 전쯤이었고 5월에 티켓팅을 했는데 6월부터 해서 12월까지 거의 운동을 못한 거죠. 근데 물론 산에는 갔지만 근데 어쨌든 그런 상태여도 끄라비에 오기는 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같이 운동을 했던 친구들도 다 같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장님, 부소장님 포함해서 총 10명이 옥스포드에서 끄라비, 끄라비 유학생 방을 제가 만들었는데 하여튼, 사람들 이렇게 10명이 왔죠. 음, 근데 클라이밍이라는 게 진짜 정직한 운동이거든요. 몸으로 하는 거고, 체력이나 어떤 내 근력, 기술, 경험 이 모든 게 축적된 거에 그게 끝이 아니에요. 멘탈 그리고 그 어떤 지금 현재의 컨디션 그리고 그 바위와의 어떤 나의 합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날의 어떤 의지라는 것도 있고 하여튼 모든 게 다 적용을 하는 건데 처음 가서 저한테 다 너는 할 거 없다. 너무 살도 많이 쪘고 너무 무겁고 너무 초보다. 네가 운동을 안 했는데 뭘 할 수 있겠냐. 음. 근데 실제로 할 게 없었냐 하면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뭔가 레벨을 업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최대 스트레치 되어 있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깨고 오겠다라는 프로젝트 등반의 목표를 가지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트레이닝이라든지 일련의 생활이 저는 그렇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오히려 저는 와서
더 많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일단은 한 번은 진짜 아팠고요. 그렇게 아픈 거 처음 했어요. 진짜 제가 그 모여라 1화에서 갈근탕을 추천했었는데 그 갈근탕 먹고 진짜 막 으악 이렇게 부악 이렇게 살면서 처음으로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토해봤어요. 그러니까 체해가지고. 그러니까 엄청 더운데 막 생리도 하고 몸 컨디션 진짜 최악의 일주일 넘게 그렇게 클라이밍 해가지고 너덜너덜한 상태에 비 맞고 해 맞고 비 맞고 해 맞고 막 급하게 엄청 열심히 했단 말이죠. 배도 타고. 근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완전 탈이 난 거예요. 다음날 새벽에도 배를 타고 클라이밍 하러 가야 되는데 허리를 펼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진짜 그렇게 머리도 아프고 누우면 속이 울렁거리고 앉으면 허리가 아프고 서면은 몸을 펼 수가 없고 그냥 뭘 해도 괴로웠어요. 물만 먹어도 막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고 진짜 고생했는데 그냥 그렇게 사람들 클라이밍 하고 있는데 정말 핫한 사람도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구경만 했어요, 구경만. 아파가지고 머리도 아프고 해는 뜨겁고 진짜 병든 고양이 정말 그 자체였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어, 뭐하러 이까지 왔지? 그런 생각 좀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표가 너무 뚜렷하고 또 클라이밍이라는 우리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어떤 공감이나 힘을 스스로 못 받고 있으니까 더 소외되는 느낌도 좀 들고 좀 되게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장난으로 한 말도 되게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드름처럼 이렇게 달려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클라이밍 할 때 이거를 잡고 가야 하는 루트들이 많은데 진짜 저한테 고드름 잡으면 고드름 떨어지니까 잡지 말라고 했어요. 살이 너무 쪄가지고 몸이 무겁다는 거죠. 네. 근데 약간 이런 게 클라이밍이든 뭐든 인생에서 사람들이 쉽게 가지는 모험에 대한 오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를 해야 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내 몸을 막 갈고 닦아서 성취하는 게 있어야지만 모험에 성공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관광객이다. 자조적으로 저도 제가 관광객이라고는 했지만 저는 여기 와서 처음으로 선등을 해봤어요. 그게 클라이밍에서 선등이라는 거는 앞에 자일이나 확보물로 미리 내가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올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다 챙겨서 올라가면서 스스로 확보하고 스스로 하강하는 이제 그런 방식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리드라고 하기도 하고, 어, 외국에서는 그냥 클라이밍 자체가 이제 이거예요. 근데 탑로핑이라든지 뭔가 다른 게 걸려 있으면 다 가이드고. 음. 어쨌든 저는 1년 동안 클라이밍 하면서 처음으로 해봤어요. 물론 제일 쉬운 루트 5.9였었는데 그것보다 더 낮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너무 떨려가지고 저는 그런 건 진짜 처음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킥이 걸려 있을 때 걸면서 가본 적은 한두 번 있는데 정말 모든 거를 다 제가 한 거는 처음이었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끄라비에서 처음 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어 헤드스탠드를 처음으로 해봤어요. 제가 요가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했는데 뭔가 꾸준히 하기는 했지만
요가에서 어떤 거를 추구하면서 더 나아간 적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최근 10년간 안 하다가 장미로 이사 오면서 근처에 너무 좋은 요가 선생님 만나가지고 샤라우트 요가 그룹. 네. 그래서 이제 시작한 지는 한 달 정도 된 거죠. 근데 그 요가 구름에서 제가 헤드스탠드를 맨날 시도할 때마다 다리 한 짝도 제대로 못 댔어요. 근데 선생님이 혜진 씨는 힘이 충분하다. 이미 다 서 있는데 코어를 잡아야 다리를 올릴 수 있다. 근데 그 코어라는 게 마음의 힘도 있는 거죠. 내가 뒤로 넘어질 각오를 하고 한번 허공에 뛰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오늘 처음 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끄라비 해변에서. 너무나 그 새벽에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요가 매트 챙기고, 어, 보이차 마실 거라고 찻잔이랑 뜨거운 물 보온병에 넣고 이것저것 챙겨서 해변가로 새벽에 길 걸어가면서 그냥 그 모든 게 다 오늘 내가 헤드스탠드 하려고 그랬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가 매트를 폈는데 강아지가 막 와가지고 내 매트에서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옆에 매트로 옮겨가서 요가하고 하여튼 막 자세 하타 요가니까 이제 좀 정지해가지고 유지해야 되는 시간인데 계속 꼬리콥터를 옆에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계속 이렇게 허벅지 이렇게 치는 거야. 그리고 막 이렇게 뒤로 돌려서 발 잡고 해야 되는데 강아지가 잡히는 거야. 얘가 막 여기에 기대고 있어가지고 하여튼 너무 사랑스럽고 엄청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차도 혼자 마시고 원래 거기서 이제 모여라 첫 보이는 에피소드를 해보려고 했는데 해가 또 갑자기 너무 들고 도저히 또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요가를 하면서 막 힘이 엄청 났어요. 그래서 지금 찍어야겠다 했는데 또 못했어요. 폰만 엄청 잡고 결국은 숙소 돌아와서 이제 옆에서 윤서가 자기 자기 할 일 하면서 놀고 있는데 네, 친구의 또 용기와 힘을 빌어가지고 이렇게 저도 새로운 모험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끄라비에서 제일 좋았던 등반지가 그러니까 저희가 아오낭에 있는 노스월 그 다음에 톤사이 쪽에 있는 월들 여러 개, 그 다음에 라일웨이, 그리고 스피릿 마운틴에 있는 정필, 이렇게 다 다녀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정필 가는 날은 라군 놀러 간다고 안 갔고요. 음, 라군 진짜 예뻤어요. 난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요정이 살 것 같은 그런 데는 처음 봤어요. 진짜 햇빛이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해가지고 물 그림자가 바위에 다 비치는 거예요. 이렇게 사방이 반짝반짝거리고 조용하고 입이 야자수 이파리가 너무 커가지고 진짜 그 그렇게 큰 라군을 다 덮을 만큼 우거진 그런 정글 속에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 라군 진짜 처음 가봤잖아요. 가서 열심히 사진도 찍고 친구들하고 수영도 하고 제가 이제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자갈을 못 밟으니까 샌들 신은 언니가 보경 언니가 키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이렇게 툭툭 이렇게 하면은 제가 언니 어깨 잡고 이렇게 강아지처럼 이렇게 뒤에 이렇게 따라가서 진흙 있는데 언니가 내려주면 이제 거기서 또 수영하고 놀다가 다시 올 때는 언니 이러면 또 이제 언니 어깨 잡고 다시 와서 음 이렇게 올라가고 막 그랬는데 예, 거의 너무 재밌었죠. 근데 톤사이가 진짜 아름다웠어요. 멀티피치도 하고 클라이머들밖에 없어요. 거의. 그리고 제가 아프고 난 다음날 아침에 달리기를 하고 요가를 하러 갔거든요. 근데 어,
요가하러 가서 좀 일찍 가가지고 혼자서 명상하고 그 요가 반 안에 되게 막 좋은 글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 섬은 전체적으로 막 그런 담벼락 같은데 그래피티도 되게 많고 어딜 가나 이렇게 문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아니, 그냥 진짜 뭐 많아. 음, 그냥 let the wave take you. 라든지 그냥 뭐 love is the way 뭐 이런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냥 그 어딜 가나 막 뭐가 써져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클라이밍 하거나 지내는 사람들이 또 뭐를 그려놓고 가더라고요. 근데 요가 그 헛 안에도 진짜 이렇게 판때기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막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다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 진짜 엄청나게 아름다운 루미의 시가 적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Feel yourself quietly drawn to what you truly love 였던 것 같아요. 아, 딥풀이었어요. 딥풀. 강렬한 이끌림. 그냥 네가 진짜 좋아하는 걸로 어쩔 수 없이 그냥 속절없이 강력하게 끌려가는 자신을 느껴라. 근데 딱 그게 그 적혀 있는 현판 그 밖으로 끄라비 바다가 이렇게 보이고 옆에는 다 바위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전날에 그 바위에서 멀티피치를 하면서 우리 같이 갔던 끄라비 유학생들 모두 다 같이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려다보는 엄청난 이 해변을 둘러싼 이렇게 초승달처럼 생긴 바위와 그 안에 가득 찬 야자수와 사람들의 집, 숙소들, 그리고 그 바위 하나하나가 다 너무 살아있고 새소리도 완전히 다르고요. 비가 엄청 오다가 해도 나고 바람도 불고 그 멀티피치 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수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하고 같이 올라가고 제가 올라가면은 옆에서도 인사하고 제가 이제 또 마지막 순서였어 가지고 하강하는 친구들하고 다 인사를 또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 순간순간들도 다 너무 아름다웠었고 그래서 윤서가 릴락이라면서 막 영상도 찍어주고 근데 나는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 지금 빨리 다음 홀도 찾아야 되는데 계속 윤서가 옆에서 릴락 릴락 이러는데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앞머리라도 좀 정리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냥 완전 봉두난발 그냥 산발하고 그냥 근데 진짜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죽진 않지. 왜냐하면 이미 멀티피치고 제가 막 말자니까 앞에 자일도 다 있잖아요. 근데도 그 추락을 안 할 거라고 미친 듯이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 옆에서 서윤이랑 수연 언니 다 기다리고 있고 하여튼 거기서 봤던 그 톤사이가 밑에 와서 또 그 바위를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나는 이렇게 자연과 다시 연결되는 이 감각과 경험이 너무나 소중하고 나는 이걸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요가를 하려고 하는데 요가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명상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제가 선생님인 줄 알고 제 앞에 매트를 다 깐 거예요. 그래서 나 눈을 뜨니까 사람들이 다 내 앞에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 근데 나 선생님 아니야. 나도 요가하러 온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애들이 아 그럼 네가 선생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니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다 같이 기다렸는데 쌤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약간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하여튼 어떤 쌤이 왔어. 근데 그러면 자기가 손가락이 부러져가지고 내가 오늘은 요가 못한다. 내일은 다른 친구가 할 거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 내가 구해볼 테니까 일단 오늘은 수업 없음. 이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걔도 제 생각에 클라이머였어. 그래서 손가락이 그렇게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부러지는 부위가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분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저희는 그러면 그 폭탄 돌리기를 한 거예요. 야, 그러면 네가 해봐. 우리 그냥 네 따라 할게. 이런 식으로. 진짜 오스트리아에서 온 직장 동료인 친구 두 명, 그 다음에 영국에서 온 친구 한 명, 그 다음에 다른 그 마지막에 도착한 요가 엄청 잘하는 금발 한 명, 그리고 저 이렇게 있었는데 결국 다 안 하고 그날 유튜브에서 우리가 강의를 고르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각자 좋아하는 선생님들을 얘기하면서 아 근데 걔는 맨날 똑같은 거 시켜서 이제 하기 싫다 막 이러면서 결국 뭔가를 하나 골랐어. 그래서 그거를 가운데 놔두고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서서 근데 또 어차피 잘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곁눈질 해가면서 너무너무 즐겁게 요가를 했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아, 내가 사바아사나 할 때 내가 음악을 틀어줄게. 이래서 사바아사나 음악을 라마다사라는 음, 그런 만트라 찬송을 하는 그런 음악을 틀고 끝날 때는 또 제가 엄청 좋아하는 라스트 댄스라는 곡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인사는 라스트 댄스를 틀어서 왜냐면 제가 선생님이 아니니까 갑자기 이제 애들한테 자 이제 눈을 뜨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좀 어색한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소리를 줄여서 그 다음 노래로 바꿔서 이제 일어나서 제가 남았을 때 인사를 하고 이제 친구들 다 일어나서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동료들이 있는 이제 연구소 식구들 있는 그 벽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그래도 한 번이라도 해봐라 그래서 또 하네스 가서 차고 엄청 어려운 루트에 탑로핑으로 붙었는데 진짜 부소장님이 제 엉덩이를 진짜 거의 그 아틀라스 지구를 드는 그 그것은 진짜 제 궁뎅이를 이렇게 다 받쳐주셨는데도 크록스 부분은 힘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배 타고 나가야 돼서 소장님한테 이제 다 인사를 했는데 제가 아, 소장님 너무 즐거웠습니다. 뭐 옥수에서 봬요 뭐 이랬나? 하여튼 그냥 뭐 그렇게 일상적으로 인사를 하고 그냥 씩 가려고 저기 나가 있는데 소장님이 갑자기 저한테 혜진이는 왜 열심히 한다는 말 안 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같이 갔던 멤버들이 또 다 빡세요. 아, 이번에 이제 정섭이가 12A 루트를 했는데 정말 정말 축하하고 그리고 보경 언니랑 지수랑 윤서랑 서연이랑 수연이랑 이렇게 수연 언니랑 이렇게 다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인데 서로 1년 동안 평일에도 그렇고 주말에도 그렇고 이제 같이 실내에서 운동하기도 하고 밖에서도 보고 이러는 친구들이거든요. 네. 근데 진짜 다들 진짜 비장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소장님 저는 많은 것을 느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내년에 뭐 보여드리겠습니다. 약간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 혼자서 사장님 안녕히 계세요. 막 이렇게 하고 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예. 근데 저는 정말 경이로운 거를 느꼈던 게 어,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이 뭔가를 해내는 거를 보면서 아, 이게 1%씩 쌓아가는 그런 노력, 하드워크가 정말 아름다운 거구나. 그걸 느꼈어요. 이번에 정섭이라는 친구가 랄밥이라는 루트를 어느 순간 이제 점지를 받은 거죠. 선운산에서 이제 새내기도 하고 운동을 하면서 이제 가을, 겨울 넘어가면서는 끄라비를 위한 특별 훈련 모드에 들어가는 순간이 저희가 있었거든요. 그때 소장님이 저희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도 짜주셨어요. 그래서 하이 인터벌 프로그램이니까 HIT라고 해서 홀드들을 잡고 이게 굉장히 각이 센 데서 계속 반복하는 어떤 그런 특수한 훈련이었는데 저는 3번 갔어요, 3번. 근데 몇 달 했지? 윤서 몇 달 한 줄 알아? 한 3달 했지?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씩 거의 3달을 했는데 이제 저는 유령이었던 거죠. 예. 근데 하여튼
그거를 정섭이가 정말 빠지지 않고 했어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체중 조절도 하고,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루트에 대한 공부도 해오고, 그리고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응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만큼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모습을 자기가 살아내는 거를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목표라는 거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될지 안 될지 모르는, 하지만 너무 하고 싶은 그거를 하는 거가 내 인생에서 중요할 때, 그게 모든 게 맞아 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정열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표보다 조준? 그리고 정열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뭔가를 하고 싶다는 말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하려고 해요. 음. 그러니까 끄라비에 가고 싶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와 있고, 여기서는 또 저만의 클라이밍과 저의 여행을 하고 있지만, 또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수치화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이렇다 아니다를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고 계획을 세워서 성취하는 건 또 다른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그 가치 있는 사람들의 그 에너지가 엄청나다? 이런 것도 느꼈고, 그냥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누군가가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 자체가 다 아름답고, 그래서 요즘에는 참 이 세상에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리고 제가 이제 끄라비에 있는 동안 정해의 에피소드를 편집을 계속 했는데, 모험가가 아닌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이 자기만의 모험을 하고 있다. 라고 정혜가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정말 동의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모험은 삶 그 자체니까. 음. 그냥 살아있는 거 그 자체가 모험이다. 근데 진짜 살아있는 거가 힘들어요. 거의 대부분 저는 좀비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좀비의 삶을 오래 살았고, 뭐,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런 어떤 페르소나를 입고 그 안에서 그 역할들을 수행하지만 굉장히 수동적이었던 거죠. 음. 그래서 끄라비에 와서 내가 진짜 살아있다는 게 뭔가? 느낀다는 게 뭔가? 약간 그런 고민들을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어, 좋은 거 좋은 거를 내가 확실하게 좋다고 느끼는 거, 그때 좀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모모들도 새해에는 나의 살아있음을 축복하는 그거를 매 순간 느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끄라비도 그렇고 휴가? 아니면 어떤 목표가 어떻게 보면 천국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천국이나 목표라는 게 생기면 지금을 지옥으로 만들기 쉬운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지만 나중에 저기 가면 괜찮아질 거야. 근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매 순간이 내가 살고 있는 곳 자체를 정말 사랑하고 살아낼 수 있어야지 거기도 갈 수 있게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도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어떤 부침들, 힘듦이나 갈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가라앉는 걸 느껴요. 음. 그리고 제가 새로운 액세서리를 하나 장만했답니다.
뱀이고요. 눈이 다이아예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제가 옛날부터 이런 뱀 반지를 진짜 갖고 싶었어요. 근데 어딜 가서 뭘 껴봐도 너무 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좀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아, 이런 거 끼면은 사람들이 나를 좀 무서워하지 않을까? 아니면 뭔가 너무 오컬트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등등. 그냥 그런 거를 계속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한번 사서 껴봤어요. 새해 선물로. 촉디라는 굿럭이라는 태국어로 굿럭이라는 어떤 주얼리 샵인데 끄라비 아우낭 해변가에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무 이파리를 둘러싼 것 같은 이런 아름다운 반지와 또 제가 이제 거기서 이것저것 고대 유리 이런 걸로 된 앤틱 비즈로 만든 장신구도 몇 개 샀는데 스스로를 스스로답게 만드는 것에 좀 더 솔직해지고 그거를 입고 하고 다녀도 괜찮다는 거 좀 끄라비에서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는 굉장히 끄라비 오기 잘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저만의 모험을 해서 행복합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도 올 한 해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온하길 네, 바라면서 여러분의 모든 모험을 응원합니다. 모모들 안녕.